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신춘별선 장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또 이어서 네. 또 다음 띠 분들 알아볼 건데 네. 오늘 닭띠 분들 한번 알아볼 거예요. 네. 닭띠 분들 새 운기 알아보기 앞서서 이 닭띠 분들 성격이나 성향은 좀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닭띠들은 성격은 또 말하는데 겁나 강해요. 겁나 강하다는 거는 치마둘러 여자고 남자들은 좀 사주팔자가 성격이 누가 명령하고 잔소리한 것처럼 한 거죠. 내 주장이 되게 강해요. 뭐 약간 그런 성향을 가졌고 대체적으로 화려하게 인생을 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뽐내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아. 사주가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네. 이 닭띠 분들은 좀 어떤 약간 직업이나 뭐 이런 어떤 일이 좀 잘 맞는 편이에요? 직업으로 말하자 보면은 공무원이거나 검사, 판사, 사자 들어가는 의사나 이런 게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원래 잘 맞아요. 닭띠들은 성향이 흉살이 있는 사주거든요. 제가 이제 또 경험담으로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해보지 않으면은 경험을 하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어요. 뭐든지.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할 때게 사람은 두 가지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알고 사는 거하고 모르고 사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사람은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어야 된다고 내가 항시 손님들한테 얘기해요. 왜? 안 해보면 깊이를 몰라요. 망하지 않고 이렇게 상처도 받아봐야 되고 사업도 실패도 해봐야 되고 인생살이가 고달퍼 봐야 그 사람들을 상담을 할 때에 또 힘든 사람들을 봤을 때 아 그때 그 사람은 저분은 지금 그때 힘들었을 때 내 마음 같겠다 이런 걸 이제 느껴요. 그런 것처럼 닭띠 분들은 사주상에 흉살이라는 거는 사주에 큰 수술 자국이 칼 자국이 이게 3번 죽을 고비가 있는 사주예요. 왜냐하면 흉살이라는 건 그래서 사주가 직업을 가질 때 강한 걸 가져. 그래서 의사를 하거나 피를 보거나 간호사를 하거나 치과 의사를 하거나 약간 그런 쪽으로 풀리는 게 사주가 굉장히 잘 되신 것 같아요. 운동선수보다는 뭐 이렇게 정해진 직업보다는 내가 내 거를 해야 되는 그런 강인한 직업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성격도 그래서 자존심이 세서 피를 밥을 해야 돼서 그래서 경찰이나 이렇게 강한 직업 사람 관제를 끌고 다니는 뭐 경찰 직업이나 사람을 다루는 직업이나 법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검사 판사도 내가 지휘를 하는 것처럼 닭띠들은 그런 사주를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나 대인관계 좀 어때요? 사람마다 이건 다 다른데요. 뭐 네네. 닭띠도 이제 닭띠 나름인데 대체적으로 머리가 똑똑해서 직감애감이 있으시더라고. 촉이 좋고 꿈과 예감이 잘 맞는 사주라 부채방울 안 들어도 여자 같은 분들은 우리처럼 사주가 세서 반보살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영특해요. 아, 영특해. 그래서 센스도 있고 머리도 좋고 자존심도 세서 순간순간 하는 거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 약간 눈치도 빠르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닭띠 분들은 2026년 운기 좀 알아보기 전에 네. 2025년은 좀 어떻게 마무리가 아, 되나요? 딱 겁나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안 힘든 사람은 없는데 나가 지금까지 상담을 해도 한 해 한 해 겪으면서 살면서 이렇게 지나가 보지만 네. 다 힘들다 그래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2025년 운을 이제 잠깐 이제 비교를 하자 그러면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닭띠분들도 많이 힘드신다고 하시더라고. 많이 힘들다는 거는 물론 나라도 힘들고 경기가 힘들어도 대체적으로 뭐 힘 안 든 사람이 없어요. 다 힘은 든디 네. 대체적으로 이제 상담을 했을 때 2025년은 이제 평균적으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상담을 했을 때게 운은 별로였다. 이게 잘 안 풀리더라.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조금 많이 주춤하시고 직장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고 네. 또 이제 이별이 공방이 들어서 사내 못 사내 이런 분들도 많았고 대체적으로 평탄한 해운년은 아니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힘든 네. 시기를 겪어 오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2026년의 운기는 좀 어떤가요? 2026년을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약간 병원년 해운년에도 조금 좋다고 말씀이 안 나와요. 제가 상담을 했을 때에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살기는요. 그냥 또 다 살면 살게 되는 게 인생인데 약간 이어져 가요. 이제 왜냐면은 병오년 해운년이다 그러면은 병호 자체가 말띠해에 속하는 해운년인데 이제 쟤는 신점 보는 사람이라 뭐 철학은 아닙니다만은 약간 보신다 그러면은 이제 해운년을 봤을 때게 다가고 말하고 만났을 때게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띠는 무縁무tuk한 띠인데 이제 해운년으로 보면 목화토금수나 뭐 철학을 풀거나 약간 이런 거를 철학을 겸비를 한다 그러면은 해운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닥 그냥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운으로 봤을 때 2025년 운세를 봤을 때 반반이다. 50대 50.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는 그러면 나쁜 것보다 좋은 게 많으면 또 좋겠지만 나쁜 것보다는 그래도 반반이니까 그냥 무縁무tuk하다는 거는 그래도 또 무난하게 하면은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의 좀 앞으로 네. 이제 뭐 나이대별로 한번 조금 정리를 한번 해주신다면 네. 좀 어떨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닭띠에 이제 닭띠는 을류생 닭띠가 있어요. 2005년생에 속하고요. 이제 을류생은 22살이 되는 해운년인데 네. 이 닭띠들은 올해 별을 다는 운운이 있어요. 이게 이 닭띠들은 운세를 봤을 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 닭띠들은 을류생의 닭띠들은 예를 들어서 여자로 말한다면은 여자 군인이 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실 수도 있고 또 자기 갈 길을 잘 갈 수 있는 진로로 본다 그러면은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하면은 선택을 잘 하시면은 또 잘 해운년이 풀리는 운이 들어있는 닭띠가 을류생 닭띠예요. 그래서 올해 대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을류생들은 운세로 보면 1년 12달 중에 봄에 시작을 해서 가을까지 운기로 시작한다 그러면은 되게 좋은 운이 들어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보면은 시기적으로 보면 20대나 30대나 보면은 물론 출세도 해야 되고 자기 이제 미래로 봤을 때에는 이제 뭔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군대 갈 수도 있고 여자들은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 대학을 다니다가도 1년 휴학을 해서 다시 또 진로를 바꿔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닭띠들은 그냥 뭔가 움직이실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쭉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요즘 젊은 분들은 학교 다니다가도 4년제를 가든 2년제를 가든 1년 다니다가 대부분 휴학을 많이 하시더라고. 휴학을 하는데 우리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세상을 좀 살아보고 뭐 알바를 하든지 다른 데 취직을 해서 내가 미래에 무슨 직업을 가져서 어느 취직을 해서 어느 회사로 들어가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냥 대학은 다니면은 대학을 딱 마치고 뭐를 하시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을류생 닭띠들은 병오년 해운년은 운세를 봤을 때 아주 동서사방이 문이 열려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괜찮은 운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93년생 개유생 닭들도 운은 반반이에요. 반반이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하자면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러면은 34살에 약간 이 직업으로 본다 그러면은 결혼할 나이도 됐지만 직장으로 안정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 보면은 이 닭띠들이 29에 30살, 31에 32까지는 좀 힘들어도 33세 좋으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나쁘게도 있을 것이고 이제 추측을 해보면 이제 점을 봤을 때에 제 경험담으로서는 33세 운도 굉장히 좋지만 그렇게 잘 됐다는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올해 2026년에는 그래도 결혼운이 이 띠들은 좀 사주가 높아서 시집이나 장가는 좀 늦게 가시는 게 좋아요. 일찍 가는 것보다. 이제 누구나 사주들이 옛날 저도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일찍 간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늦게 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주팔자 땜을 많이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이제 사주팔자가 닭띠들이에요. 왜냐하면 닭띠들은 도화살에 속하는 이 띠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은 놀고 잡은 것이 활량기도 있고 술도 좋아하고 노래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한 것처럼 이렇게 놀아보셔야 돼. 그래야 초년에 이게 시집가고 장가가기 전에 실컷 놀고
35부터는 그런 운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늦게 가시는 게 실패수가 적다. 이렇게 참고로 하시는데 사람마다 뭐 빨리 가거나 늦게 가나 이게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렇지만 대부분은 액땜은 꼭 하시니 이제 그런 걸 참고하시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가 지금 34살이 됐는데 애인이 없어요. 직장이 좀 뚜렷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다시 하시면 돼요. 이게 열심히. 이제 그러는 것처럼 마음가짐을 잘 하셔가지고 하시면은 또 이루어지는 해운년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81년생 신유생 닭띠들 많이 힘드시죠? 최근에도 상담을 받다 보니까 45세 조금 을사년 해운년에 띠를 인다 본다 그러면 45 운이 결코 나쁘지는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별상에서 봤을 때는 운세는 해운년을 봤을 때 뱀띠하고 닭띠를 봤을 때는 해운년은 좋았는데 45세 무척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직장이 또 진급하고 상급할 수도 있지만 또 잘 풀린 사람들은 진급하고 상급하고 할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해보지 않으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많이 힘드셨다. 근데 이제 올해 2026년에 병운년 해운년에는 그래도 1, 2월 지나면 3, 4월에는 이동 변동수가 들어서 사람마다 뭐 직장을 옮기시거나 뭐 어디다가 시험을 봤는데 문서를 잡아야 되거나 아니면 해외로 뭐 어디를 파견을 가야 되거나 뭐 여권을 뭐 어디 비자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정리가 안 됐거나 아니면 이사를 갈 계획이 있으시면은 그런 운이 봄보다는 가을부터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동 변동 하시는 거는 1, 2월에는 좀 안 풀려도 3, 4월에 기회가 많이 생기는 운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69년생들은 이제 58세가 되는 사주팔자로 보면 기후생 닭띠들이 이 닭띠들이 제가 대부분 보면은 이제 앞에도 제가 이걸 몇 번 닭띠들만의 특성을 본다 그러면은 69년생들이 잘 안 풀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까지 20년 넘도록 내일 모레면 30년 되는 시기에 점을 봐보면은 사람마다 이 기간으로 본다 그러면은 47부터 57까지 보시면은 이제 2026년에 병원년에 해운년에 보면은 벌써 11년이라는 세월을 놓고 본다 그러면 결코 이 띠들이 좋은 거는 없었다. 왜냐하면 많이 힘드셨더라 이 말이야. 이게 뭐냐면 부부의 이별이 공방이 들 수도 있고 사주의 건강에 뜻하지 않게끔 하다 보니까 54, 5, 6세 뭐 돈이 나갔거나 또 뭐 몸에 수술을 했거나 한번 몸을 칼을 대면은요 회복한다고 해도 암을 봤을 때는 대부분 5년 이제 제가 기동량으로 들으면 무슨 수술이든 5년이 넘어야 좋다. 좌우로 봤을 때 다시 뭐 1년, 2년, 3년 안에 병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건강 잃으신 분들도 많고 사고 수가 되게 많다는 거는 생각지도 않는 일이 되게 많은 띠들이 기후생 닭띠들이에요. 왜냐하면 사업 실패도 있을 것이고 가정 실패도 있으실 것이고 건강 실패가 되게 많으신 분들이 기후생 닭띠에 속합니다. 이게 풍파가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2026년에도 그닥 그렇게 좋은 해운년은 아닌데 운은 들어서 57에서 67까지 운은 들어서 58세에 57에 이동 변동을 못했으면 58에도 앉은 자리에서 사고 팔고 하는 운은 들어있어요. 근데 건강상으로 본다 보면은 애군이 좀 많이 따르니 어찌됐든 간에 건강을 많이 지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유생, 57년생들은 70에 속하는 정유생들이 많아요. 정유생들도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다 누구나 그런 건 아닌데 운이 들어오면서도 나쁜 부분이 더 운이 들었는데 왜 나빠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뭐 제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대부분 보면 67이라는 수전이 77세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초년운, 중년운, 말년운이 이제 대부분 사람마다 연, 월, 일시가 있어서 이렇게 네 구팅에 있으니까 8글자로 형성이 돼서 사주 팔자라고 표현을 해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유생들이 67에 8에 올해 이제 9에 70까지를 본다고 하면 70
자기 생일달이 지나야 대부분 좋다. 이렇게 삼재는 아닌데 많다. 애군이 많아서 깔딱고개를 그 고개를 넘어야 삼재는 아닌데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1월생, 뭐 3월생, 5월, 6월, 7월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지만 삼재는 아닌데 우환이 많아서 자기 생일달이 지나면 그래도 봄보다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1월부터 6월보다는 6월부터 12월 달까지가 더 좋다. 이렇게 이 정유생들은 이 고비만 넘으면은 그래도 70 가을부터 70 하나부터는 미래점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한 몇 년간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이대별로 정리해 주셨는데 네. 모든 분들이 또 나이가 같다고 해서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세한 거는 선생님께 여쭤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으로 닭띠분들에게 마무리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새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 저희는 다음에 또 새로운 띠로 인사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또 46세가 되신 우리 닭띠분들 네. 올 한해 10년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이분들 46세라는 지금 나이까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많았을지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6세. 그동안에 우라통 터지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뭔가 나는 내 거를 가지고 싶은데 희한하게 내 거는 남지를 않아. 그리고 뭐 초년이다, 유년이다 이런 얘기도 해드리고 싶지만 이분들은 자기가 항상 겁냄이 많아요. 그리고 두려움이 많았었어요. 엄마 아빠가 예를 들어서 나를 안 봐주면 어떡하나 두려움. 선생님들이 나를 안 봐주면 어떡하나 두려움.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주면 어떡하나 두려움. 그리고 금전을 못 벌면 어떡하나 되는 그런 항상 걱정. 이런 걱정이 늘 항상 있는 분들이 우리 신유생들이야. 이런 분들이 되게 자유롭고 되게 개방적인 성격이거든. 근데 자유롭지를 못하고 개방적으로 못 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항상 갇혀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좁은 공간 안에서 좁은 생각 안에서 좁은 운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니까 답답증이 두려움이 되고 답답증이 무서움이 됐던 거야. 그리고 뭘 하나 아마 이건 많은 분들이 공감할 거예요. 뭘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철두철미하지만 생각이 너무 많은 분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놓치는 운세도 많아요. 그리고 뭘 하나 하기까지도 걱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무서움도 많다 보니까 일단 금전 투자를 해야 되면 망하지 말아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가볼까 저렇게 가볼까 항상 걱정이 있다 보니까 이 놓치는 운세가 너무너무 많아서 자기의 기회가 많이 있지 않았던 분들이 신유생이 살아오신 삶이에요. 그리고 친구 좋고 또 옆에 보면 친구 좋고 뭐 사람 좋고 또 자기가 마음적으로 선행을 하고 마음적으로 베풀었는데 이놈의 인덕이 그렇게 없어놨는지 사람들이 나한테는 항상 해만 되는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에 46살을 오면서도 40을 먹고 중년이 들어오면서까지도 그게 아마 사람으로 인한 인고를 겪어야 되는 분들이 많았던 게 신유생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닭띠분들 얘기를 하면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게 네네. 유난히 좀 배우자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가신 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해주신 게 기억이 나는데 네. 이분들도 좀 마찬가지였을까요, 선생님? 자, 신유생들 작년도 재작년도 그리고 2, 3년, 3, 4년 전부터 물론 행복하게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조금 많다 보니까 내가 이별을 해야 돼요. 연인이면 연인의 이별.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오래 사귀어왔든 뭐가 됐든 뒤통수를 맞아야 되고 그리고 가장 이 기운이 우리가 직성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신의 뭐 기운이라 이럽니다. 그 기운이 돌아오면서 내가 힘들어지라고 내 옆에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부부의 연이라면 아마 이혼을 해야 되나 이별을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옆에 사람은 배신할 줄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배신으로 들어오고 또 내 발등 내가 찍은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많은 풍파가 이 사람과의 풍파 내 옆에 부부와의 어떤 풍파 이 풍파를 2, 3년, 3, 4년까지 겪어서 46이 와야 되는 게 신유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주변의 나이에 계신 다른 분들에 비해서도 훨씬 더 많은 이런 고난의 길을 겪어오신 분들이 정말 이분들인 것 같네요. 지금. 네. 아, 엄청나지. 그렇네요, 진짜. 그래서 반대로 보면 이분들만이 그래도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타고난 복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신유생들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기다려왔어요. 그리고 또 언제 내가 앞으로 쓸 수 있나, 언제 내가 1위를 갈 수 있나, 언제 내가 복을 얻을 수 있나 기다리고 또 울면서 기다렸어요. 자, 병원은 신유생들의 장점이 똑똑해. 그리고 신유생들의 물론 단점도 있어요. 근데 장점이 한번 뭐를 하겠다 싶으면 그거에 정말 총력을 다해요. 집중도도 좋고, 그리고 또 어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좋고, 화술도 좋고. 그래서 이 분들이 조금만 너무 허황된 꿈만 꾸지 않는다면, 그리고 사람의 인연줄 이런 것만 정리를 한다 보면 올해는 그래도 본인들이 뭔가 먹거리가 늘어나고, 그리고 이분들이 가진 장점으로 뭔가 배움에 있어서 어떤 자격 취득을 할 수 있고, 또 이분들이 가장 깔려 있는 게 이분들은 잔돈들이 많이 들어와서 올해는 모이는 운이에요. 올해가. 네. 그래서 여태까지 기다렸잖아. 네. 근데 기다렸는데 빵 하고 치려고 하지 말고 올해는 분명히 여기 여기 내가 안 움직이던 사람은 분명히 어떤 직장으로 움직임이 있어서 금전이 들어오고, 금전으로 또 직장으로 움직였던 사람들은 내가 조금 승승장구를 해서 그래도 인정을 받고, 왜냐면 신유생들이 명예의 복이 되게 많은 분들이야. 명예가 움직여야 돈복이 따라오는 게 신유생들이거든. 네. 그러니 자, 뭐를 할까 힘들어하지 말고 올해는 뭐래도 도전을 해야 돼요. 그게 학업, 아니면 내가 자격증, 아니면 내가 승진시험,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기가 있어서 올해는 내가 뭐래도 취득을 해야, 아니면 내가 뭐래도 문서를 얻어야 올해 분명히 이 대박까지는 아니에요. 올해는 분명히 내가 먹을 복이 있어서 작년만큼이나 한숨을 쉬지 않고, 작년만큼이나 또 재재작년만큼이나 너무 배골지 않아요. 신유생들이 그래서 올해의 운기예요. 그럼 올해는 어떻게 보면 이분들 네. 저 아까 혼자 계신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인연의 좀 이런 운기라든지 좀 인연자로 들어오는 것도 좀 보이시는 게 좀 있을까요, 선생님? 간절하죠. 네, 그리고 것 또 같아요. 이별을 겪고 또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무서움도 있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유독 여자는 여자대로 시집을 또 장가를 늦게 가야 된다라는 팔자라서 인연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혼을 뭐 하신 분들도 있지만 못 하신 분들이 유독 나한테는 많이 오더라고. 인연의 짝 좀 찾아주세요. 저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분들 자, 올해는요 2년차가 들어와서 나한테 옆에 있는 것보단 올해 후반기에, 그러면 후반기라고 하면 9월 10월이에요 9월 10월 가서 나한테 귀인의 문이 열려요. 그러니 연초부터 아닌 인연을 억지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후반에 열리는 인연이 안 들어와요. 올해는 그래도 내가 어떤 뭐 부부, 결혼 이런 거에 대한 축하를 받을 수 있는 건 없어도 혼자 있진 않을 거예요. 그럼 뭐 없던 사람은 어떤 뭐 소개를 받아서 만날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또 왜 기다리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 자기가 스스로가 신유생들이 봤을 때 나 이런 사람, 이런 여자, 나 이런 남자 이런 걸 원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의 마음 좀 나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기다렸기 때문에 노처녀 노총각이 많은 거야. 그리고 결혼을 늦게 해서 잘 살라는 이 사주들이기 때문에 늦깎이 시집 늦깎이 결혼이란 말이야. 근데 여자들은 급하지, 그잖아. 왜냐면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근데 올해는 나와 같은 자가 후반기로 열리니 초반에 너무 조급함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막 축하한다, 결혼한다 이런 소식보단 네. 혼자 너무 외롭지 않은, 그래도 밥이라도 같이 먹어줄 수 있는, 또 통화라도 할 수 있고 어떤 내가 기뻐서 미소를 지을 수 있어서 그런 인연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 좋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오늘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나이만 보고 말씀해 주고 계신데 네네네. 태어난 월생으로 좀 바라본다면은 네. 몇 월생분들이 좀 올 한해 좀 더 기대해봐도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 489예요. 489, 10. 요 4월, 8월, 9월, 10월생들. 내가 외로웠어요. 자,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병원년 혼자 너무 외롭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4월, 8월, 9월생들. 자, 그동안에 혼자 벌어먹이느냐고 힘들었어요. 생활고 책임지냐고 힘들었어요. 이제 뭔지 모르게 내가 내려놓기 시작을 한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도와주는지 몰라도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운세예요. 그리고 4월, 8월, 9월, 10월생들이 또 병원년에 좋은 건 문서를 얻어요. 문서를 얻어서 직업으로 전환을 하고 싶은 분들 합격. 그리고 합격에 운이 있고 또 어떤 그 문서, 집 아니면 부동산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내가 흥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밑받침이 돼줄 수 있는 그런 문서의 부동산 문서도 움직여요. 그래서 병원년에 조금만 너무 허황된 욕심만 안 갖고 아까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성급함만 가지시지 않는다면 이양지사 좋은 터를 얻는 게 좋고 이양시사 합격하는 게 좋으니까 뭔가 준비를 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참고하셔서 용기 내시고 희망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쭉 말씀해 주신 것 자체가 좀 띠만 보고 나이만 보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 아무래도 자세히 또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적인 상담 통해서 여쭤보는 게 제일 더 정확하겠죠, 선생님? 신유생들 그냥 와요. 음. 올해 뭔 복이라도 얻어야 돼요. 네. 외로운 자는 외롭지 않아야 될 복이 있고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늘려보고 싶은 자들 분명히 늘어나는 그 병원년이기 때문에 네. 늘어났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또 나는 언제쯤 이놈의 외로움에서 탈출을 하나 힘들었잖아요. 외로웠잖아요. 자, 그 달을 알려줄게요. 그러니 한 번 정도는 똑똑똑 이렇게 움직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여러분 오늘 쭉 말씀해 주신 것 자체 또 자세히 또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 생년월일 다 넣어서 1대1 상담 통해서 또 더 자세히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자, 우리 얼굴 한번 봅시다. 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영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2026년 병원년 닭띠분들의 운세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 와봤어요. 선생님 또 신청으로 이분들이 좀 어떤 해운년이 될지 한번 점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닭띠는 언제 풀릴까요? 닭띠분들이요. 제 마음 같아서는 닭띠가 다 좋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닭띠분들이 이상하게 계속 힘들었거든요. 내가 봤을 땐 계속 힘들었어. 원래는 괜찮았던 분들은 작년 을사년 때 좀 풀린 분들도 계실 텐데 거의 대부분 힘들지 않았나.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 삶의 굴곡이 너무 많아요. 이 닭띠들은. 높낮이가 낮다 그러죠. 기복이 있다고 인생에 네네. 기복이 있어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빌고 가셔야 되는 분들. 내가 그냥 이 띠를 갖고 있으니까 빌어야 돼. 근데 꼭 와서 무속적으로 빌지 않아도 교회 가서 기도를 하시던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기도하시던 그래서 항상 마음의 수양을 해야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닭띠분들 이제 병오년 운세를 제가 한번 뽑아봤고요. 먼저 이제 05년 닭띠랑 69년 닭띠 이렇게 보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엄청 좋다, 엄청 안 좋다 이렇게 말은 못해요. 근데 작년, 재작년 계속 힘들었던 분들은 네. 올해 병오년 때는 좀 반동의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힘들었던 분들은 조금 올라가는 라면 먹었던 분들은 고기 먹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네네. 고기 먹었던 분들은 라면 먹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잘 빌고 가고 잘 하시면 운이 역전이 돼서 굉장히 좋은 운으로 갈 수 있는 운인데 거의 대부분 분들이 뭐 내가 운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니까. 그쵸? 근데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아픈 사람이 생길 거고 그게 아니면 내가 아프다. 내가 아픈 게 아니면 집안에 누군가 아픈 분이 집안에 생긴다. 그럼 집안으로 우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환이 좀 들어오고 그게 왜냐면 올해 자체가 깨지는 수야. 그래서 내가 몸으로 깨지던 돈으로 깨지던 인간으로 깨지던 깨져야 되는 운이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지만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재미로 들으시고
올해는 어찌됐든 집안에 우환이 좀 들어온다. 근데 그게 질병적으로 우환이 들어와서 조금 누가 집안에 아프거나 내가 아프면 집안 전체가 기운이 그렇잖아요. 침체되죠. 침체되기 때문에 좀 그런 운이 좀 있다. 근데 그 외적인 반면에 네. 또 무슨 공부나 자격증 같은 거 네네. 이런 거는 또 성과가 좋아요. 성과가 좋고 금전이 확 풀리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죽을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네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제가 올해 자잘자잘하게 얘기를 못 해주는 게 뭐냐면 질병이 생겨요. 그래서 명을 좀 잊고 가셔야 된다. 건강 검진을 좀 잘 하셔라. 미리미리 예방하자. 그리고 질병이 아니라면 내가 길 가다가 사고가 있을 수 있다. 길 가다가 화분이 떨어질 수 있다. 길 가다가 내가 엎어져서 다리가 부러질 수 있다.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근데 이게 집안에 내가 아니면 집안에 있는 식구가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런 운을 조금 들어왔고요. 네네. 그러면 조금 이분들은 조심하고 넘어가면은 좋다 이건가요? 근데 사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죠. 근데 질병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검진해서 작은 병도 빨리빨리 체크하는 게 좋고, 근데 사고수 같은 경우에도 좀 밤늦은 시간에 어쨌든 돌아다니지 않고 운전할 때 졸음운전하지 마시고 이런 거 좀 예비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큰 돈 나갈 거를 작게 막아간다. 그래서 또 금전에 조금 내가 봤을 때는 손재가 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네네. 손재가 있기 때문에 진짜 잘 자중하면서 넘어가셔야 된다. 올 한 해를. 올해 무슨 닭띠들이 말띠에 대해 좋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는 조금 자중하고 가셔라. 내가 지금 말하는 05년하고 69년 닭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의외로 또 81년하고 45년생 닭띠 같은 경우에는 일만 안 벌리면 돼요. 그러니까 하는 일 열심히 하시면 돼요. 직장 다니면 열심히 다니고 사업하시면은 꾸준히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뭐 새로운 일을 절대 벌리지 말고 새로운 계약, 뭐 새로운 뭐 매매, 뭐 새로운 자동차 이런 거 계약 같은 거는 추천은 안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동 변동 안 돼요. 이동 변동은 절대 안 되신다. 마음이 뜬다고. 자꾸 마음이 뜬단 말이야. 근데 뜬다고 해서 옮겨볼까? 저래볼까? 하지 마시고 있는 자리를 지키셔라. 그래야지 내후년이에요. 내후년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성 조심하셔야 돼요. 올해는 대체적으로 이성을 좀 많이 조심하셔야 돼. 다들. 닭띠가 아니더라도 몇몇 띠들은 이성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직장 내에서 인간으로 해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은따, 왕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인간으로 인해서 직장 상사인지 동료나 이런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있다. 그게 아니면 가족 내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긴다.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또 93년생하고 57년생 닭띠 같은 경우에는 노력하는데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래요. 올 한 해가. 그러니까 노력하시면 올 한 해 나한테 굉장히 뜻깊은 해가 될 수 있다. 닭띠라서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는다. 그리고 하던 일은 똑같아. 하던 일은 열심히 해야 돼. 무엇을 위해서? 내년을 위해서. 내후년을 위해서 하는 일 열심히 하셔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공수가 나오신다는 거는 이분들이 그만큼 그걸 조심하고 넘어가면 좋다 이런 말씀으로 당연하죠. 조심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이걸 봐서 정부당은 왜 저렇게 안 좋게 얘기해? 정초부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올해 안 좋다니까 좀 몸을 수그리자. 올해 내가 안 아프면 식구들이 아프다고 하니까 그럼 식구들 건강을 미리미리 좀 챙겨보자. 이렇게 해서 대비하고 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좋은 거보다 안 좋은 게 더 맞는다. 그리고 재미로 보세요. 재미로. 참고만 하시면 돼요.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생년월일 틀리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본인이 뭔가 내년에 뭔가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뭔가를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인 상담 받아보셔서 아니 사업하지 말라니까 무슨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그냥 작년처럼 올해도 그냥 무난하면 최고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난하고 안 좋은 일 생기면 최고니까 그냥 와서 상담 받아보시는 거는 좋은데 굳이 사업으로 막 머리 쓰지 마시라는 거야. 물론 생년월일 따라 틀리겠지만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